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올려드린 웜의 신박 코너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번 주부터 책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독서 삼매경 그리고 뭐 정글북 그리고 책벌레 등등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웜의 신박이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이 독서광이잖아요. 워런 버핏과 같이 계신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처럼 매일 독서를 하면서 박전모와 함께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그래서 웜의 독서니까 신문이 아니고 독서를 박전모와 함께 그래서 웜의 독박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웜의 독박 하니까 우리가 독박을 어디서 많이 경험을 했냐면 네, 우리 숙모님들 삼촌들하고 명절 때 고스톱을 치면서 네, 독박 경험을 많이 했죠. 네, 너 독박 잠깐만 독박을 언제 쓰는 거죠? 고를 했다가 점수가 안 나면 독박을 쓰는 건가요? 광박, 광박 피박, 예, 광박 피박도 있는데 독박 쓰는 거는 고를 했다가 점수 못 나면 독박 쓰는 거 맞죠? 예, 독박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또 책을 읽는다는 게 책이 또 손에 잘 이렇게 열심히 올해부터 책 읽어야지 항상 연말에 이 출판사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12월 말에서 1월 초라고 합니다. 올해는 내가 매달 책 한 권씩 읽어야지 하면서 바로 서점 가서 보통 책을 한 권 아니면 많이 한 5권 사오죠. 네, 그리고 작심삼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래 책을 읽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좀 친숙한 단어가 낫겠다 싶어서 독박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으니까 어감이 좀 그래도 네, 웜의 독박이네 하면서 책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책은 이번 주에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책을 선물 받은 책인데 1%를 잃는 힘 근데 세상의 정보를 연결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생각 혁신이라고 돼 있고요. 당신만의 관점을 가져라. 보이지 않는 1%를 잃는 자가 부를 선점한다. 네. 일단 제목은 좋습니다. 제목은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책을 보면 내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에 딱 우리가 뭐 골프를 치든 축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치든 이 딱 자세 채를 잡고 있는 딱 자세 보면 저 사람 고수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장 읽어보고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딱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의 인문학하고 또 부의 본능 쓰셨던 우주 초고수 그 우성님의 책을 처음에 읽을 때 받았던 느낌하고 거의 진짜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와, 이분 인사이트가 대단하신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 정도 하고요. 일단은 필명 메르 저자가 메르입니다. 메롱 아니고요. 메르 틀림없이 메르에도 어떤 큰 깊은 뜻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내 최고의 자본시장 분석가이자 경제 주식 분야 파워 인플루언서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삼성그룹과 G 등 글로벌 기업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체 그리고 펀드 등의 각종 금융 위험을 예측 및 측정하여 대비책을 강구하는 위험관리 전문가로 근무하면서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시스템 운영,
기업 금융권의 승인 업무를 총괄했고요. 금융사 4곳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누적 30조 원 이상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 부동산 PF, 기업금융 MPL 펀드, 리츠 등에 대한 투융자를 최종 검토하고 승인한 경험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자들이 그의 예측과 통찰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러한 이력에 기대지 않고 매일 0시 10분, 밤 12시 10분이네요. 0시 10분 하루에 하나씩 필명으로 올리는 블로그 글만으로 1년 만에 약 10만 명까지 블로그를 키웠고 새로운 글을 올릴 때마다 최다 조회수를 경신하고 있다. 제가 이런 분을 모르고 있었네요. 네, 그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큰 돈이 움직이는 곳에서 투자를 승인하고 위험 관리를 하면서 실전을 겪어왔다. 이런 실무 경험과 정보 검토 및 선별,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연결해서 보는 노력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만들 수 있었다. 정보의 질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참 중요한 얘기죠. 저보고도 주식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뭐 정보 없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내부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건데 제가 외부자인데 어떻게 내부자 정보를 알겠습니까? 내부자 정보를 설사 알았더라도 그걸 주식시장에 이용하면 깜빵 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우리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를 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중요한데 이 책은 같은 정보를 접해도 남들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투자의 선택 방향이 놀랍도록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세상을 연결해서 보는 역량을 키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1%를 잃는 힘을 가진 동료들이 많아졌으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책 내용을 쭉 읽어봐서 이런 정보를 가공을 해서 나만의 관점과 통찰력을 제시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제가 한 챕터만 딱 읽고도 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챕터 좀 읽어드리고 오늘 뭐 하루에 이 책을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또 뭐 말도 느린데다가 제가 책 읽는 것도 좀 느립니다. 하나하나 곱씹어서 좀 읽는 버릇이 있어요. 밥도 천천히 곱씹어서 먹는데 책도 하나하나 곱씹어서 좀 읽다 보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3 챕터만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목차에 보면 다 정말 빨리 다 읽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1장에 오래된 시각과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면서 1장이 반도체는 패권 국가 경쟁의 핵심키, 두 번째가 전기차와 배터리 전쟁의 미래, 배터리 얘기도 하셨네. 이런 게 있고 세 번째가 오펙 플러스와 미국이 싸우는 이유, 그리고 네 번째가 슈퍼 사이클을 준비하는 한국의 조선업. 조선업에 대해서도 다루고 계시고요. 그 뒤에 보면 히토리도 나오고요. 히토리가 움직이는 세계의 모터, 로봇, 그린란드 뭐 이런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나비 효과. 그리고 관점을 바꾸면 기회가 보인다. 2장에서는 미국이 이기적으로 바뀐 이유, 미국의 리쇼링과 니쇼링, 진퇴양난 일본의 속사정 뭐 등등 돼 있고요. 경제 원리에 숨겨진 부와 투자의 비밀 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측정하는 법도 있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 이런 부분도 있고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한 내막, 은이 가진 투자 매력은 무엇일까 등등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쭉 보면요, 5장에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고 키워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세상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네, 얼마나 대단하면 박정모가 저렇게 설레발을 치는지 네, 한번 첫 번째 반도체부터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패권 국가 경쟁의 핵심 키 란체스터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영국의 항공공학자 프레드릭 윌리엄 란체스터가 공중전을 분석해서 발견한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 전략인데요. 란체스터 전략의 핵심은 수적으로 우세한 쪽과 열세인 쪽의 실제 전력 차이는 수적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성능이 같은 아군 전투기 5대하고 적군 전투기가 3대가 있으면 세대 서로 싸우다가 죽고 아군 전투기가 2대 남을 거다. 이게 이제 일반 산수인데 이 란체스터 전략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군 전투기랑 적군 전투기 3대 5-3은 2가 아니라 5제곱 마이너스 3제곱의 결과값을 루트를 씌우면 4가 된다는 겁니다. 5제곱이면 25, 3제곱이면 9, 그죠? 25 빼기 9는 16, 16을 루트를 씌우면 4. 그래서 5 빼기 3에서 2대가 아니라 5 빼기 3이 4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세한 쪽이 열세인 쪽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 요 얘기고요. 그러면서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이고 회사이고 메모리 분야에서 SK 하이닉스와 같이 있고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애플과 경쟁하는 종합전자 회사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최고를 다투는 대단한 종합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파운드리라는 국지점만 보면 TSMC 대비해서 집중도의 차이는 어쩔 수 없고 란체스터 전략의 시각으로 보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더 큰 것이다. 투자 부분도 비슷한데 TSMC는 추격하는 삼성을 따돌리기 위해서 삼성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TSMC의 경우에는 비메모리 시장에 50% 이상 점유율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금을 투자로 돌리면 그만이지만 파운드리 시장이죠.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또 재투자를 하면 그만이지만 삼성 파운드리는 메모리 사업부에서 번 돈, 가전에서 번 돈, 통신 사업부의 영업이익까지 다 당겨서 투자 규모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언제까지나 다른 사업부의 이익을 떼올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기술 격차를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 이 분야에 적자가 나면 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 전략을 세웠는데 당장의 수익은 일부 포기하고 오로지 기술 우위만을 추구한다는 전략이고요. 공정 개발 후 양산해 수익을 누리는 기간을 짧게 잡고 지체 없이 바로 다음 공정 개발에 착수하는 것인데 TSMC는 돈을 벌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고 삼성은 허리띠를 꽉 조여서 풀 배팅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차이가 있다. 삼성은 기술 우위 전략으로 한 방을 노렸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최적화된 신기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3나노에 조기 도입한 것이고 TSMC는 이 GAA를 2025년경으로 예상하는 2나노부터 도입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022년 3나노에 이 GAA를 조기 도입해서 기술 우위에 전환을 기대했다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반도체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 유지의 핵심으로 여기는 산업인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패권 국가가 바뀌었고 이게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으로 로봇, AI, 드론, 자율주행 전기차 등을 꼽는데 미국은 이러한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영역을 정밀기계, 기초기술 및 부품산업 그리고 5G와 반도체로 보고 있는 듯하다는 거죠. 로봇, AI,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등 이 4차 산업의 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밀기계, 기초기술, 부품산업, 5G와 반도체. 자, 정밀기계와 부품산업은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 독일이 가장 앞서 있어서 관리가 가능한데 5G는 중국 기업 화웨이를 잡아서 시간을 벌었고요. 이 5G의 통신 장비 이쪽에 대해서 미국이 왜 저렇게 견제하지 해서 그쪽의 산업을 들여다봤더니 화웨이가 전 세계 시장에 뭐 40% 이래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화웨이 견제를 했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반도체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설계는 미국 기업이 가장 앞서 있고 미국이 보유한 특허가 많아서 관리할 수 있지만 제조 공장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미국은 그러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장 다 TSMC가 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아 돈이 되는 설계 위주로 역량을 발전시키고 제조업을 등한시한 것이었다.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 중에서 스마일 커버가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설계, 제조, 상품에서 스마일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이렇게 보면 좀 보이죠? 네. 설계, 제조, 상품화 순에서 제조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은데 반도체는 설계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은 반도체 제조사, 마지막은 상품화를 시키는 패키징 회사 순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구조인데요. 패키징은 노동력이 중요해서 중국이 많이 했고 미국은 이것을 받아와서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업체들이 상품화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죠. 문제는 중국의 패키징 기업들이 제조까지 하겠다고 나서면서 회사 인수와 해킹 등으로 빠르게 설계 분야까지 따라오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거의 반도체 생산은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소발주자가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하지만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발전 속도가 정체되다 보니 장비와 돈만 있으면 후발주자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중국이 반도체 생산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노광기 중에서도 최첨단 노광기죠. 나노미터로 경쟁하는 초미세 회로를 새겨 넣으려는 파장이 극도로 짧은 빛을 쏘아야 하는데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노광 장비 업체인 ASML은 파장이 13.5 나노미터에 불과한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첨단 노광기는 요 얘기는 우리가 신문을 많이 읽어서 아는 부분인데요, 그죠? 최첨단 노광기는 진공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미세한 주석 알갱이를 레이저로 쏴 맞춰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일을 초당 5만 번이나 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기술도 중요하지만 빛을 모아서 실리콘 칩으로 정확하게 쏘는 거울을 만들려면 최고의 광학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독일의 광학 기술이 필요하다. ASML이 만드는 노광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 ASML이 직접 만드는 부품은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광학 기술, 그리고 미국의 레이저 광원 기술과 일본의 장비, 부품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거라네요. 이 노광기가. 중국이 10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려면 고성능 노광기인 EUV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의 방해로 EUV 구입이 막혀 있고요. EUV 장비는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사이머, CYMER 사이버가 아니고 사이머사에서 레이저 광원을 납품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ASML의 EUV를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장비로 간주해서 수출 시 미국의 동의를 얻게 만든 후 지금까지 한 건의 동의도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회사인데 ASML이 중국에 수출하겠다는 거 왜 미국이 저렇게 막을 수가 있나 했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강원
이 광원을 미국 회사가 ASML에 납품을 하네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 한 대의 최첨단 EUV 장비도 확보하지 못했고요. 자체적으로 EUV 장비를 만들려면 10만 개에 달하는 노광기 부품이 필요한데 그중 핵심 부품 제조사들이 ASML에 인수되어서 ASML에 허락 없이 돈만 준다고 부품을 사올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삼성이 풀어야 할 숙제. 현재 파운드리는 TSMC가 부동의 1강이고 삼성전자가 1중으로 따라가고 있죠. 60%대 10% 지금 침투율이죠. 마켓이어죠. 반도체는 의사결정 하나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는 산업이다. 삼성전자는 1987년에 엔도 노부히로 일본 전기 NEC 그리고 도시바 등 일본 반도체 회사와 4메가 디램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1987년 얘기입니다. 당시 반도체 회사들은 공정을 스택으로 할지 트렌치로 할지 결정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스택은 반도체를 위로 쌓는 거고요. 트렌치는 밑으로 파내려가는 방식인데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스택 방식에 직접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진 기술인 트렌치 방식을 선택했다네요. 반면에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은 그때 당시면 이병철 회장 아닙니까? 예,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은 트렌치는 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지만 스택은 아파트처럼 위로 쌓기 때문에 그 속을 볼 수 있다. 트렌치는 검증할 수 없지만 스택은 검증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일본 반도체 회사와 달리 스택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스택 방식이 트렌치보다 검증이 쉽다 보니 수율이 빠르게 올라왔고 삼성전자는 수율로 경쟁사를 압도하는 양산의 삼성이 되며 일본 반도체 회사를 제치고 디램에서 압도적 강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고요. 2027년에는 1.7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현재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라서 앞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메모리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파운드리에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죠. 또 다른 삼성의 문제는 아직 수율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되죠. 3나노 수율이 안 잡히자 파운드리 사업부 임원들은 이재용 회장이 신임하는 메모리 사업부 임원들로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성의 대응 방안은 수율은 잡지 못했지만 양산은 시작한다. 일단 삼성 3나노의 첫 납품처는 중국 가상화폐 채굴 회사인 판세미였다고 하고요. 비트코인 채굴용 장비를 만드는 중국 기업이라 제대로 된 납품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삼성은 계속 찍어내면서 수율을 올리기 위해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3나노 공장을 평택에 건설하고 있다. TSMC도 3나노를 개발 중이다.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팹 방식으로 가능하고 GA 팹 방식은 2025년 예정된 2나노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TSMC는 3나노를 N3, N3E, N3P, N3S, N3X의 5단계로 순차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성능은 보통 밀도와 그리고 속도 그리고 전력 사용량으로 비교한다. 삼성의 3나노는 5나노보다는 크기가 35% 작아지고요. 그리고 속도는 30% 빨라지면서 전력이 45% 줄어드는 데 비해서 TSMC가 연내 출시하겠다고 하는 3나노는 크기가 13% 작아지고 속도는 10%, 전력은 30% 줄어드는 정도니까 삼성의 3나노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저성능의 3나노를 일단 출시하고
향후 2년에 걸쳐서 N3E, N3P 등등등 순차적으로 출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밀도, 성능, 전력 사용량을 모두 만족하는 3나노를 포기하는 대신에 밀도, 성능, 전력 사용량 중 한두 가지를 만족하는 반도체를 높은 수율로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TSMC의 전략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구매사들의 니즈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는 수율을 잡는 게 문제고 TSMC의 3나노는 종합 성능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 수율을 잡는 게 빠를지 TSMC가 제대로 된 3나노를 뽑아내는 게 빠를지가 3나노 전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런 상황에서 큰 배팅을 하고 있는데요. TSMC는 전통적으로 주문을 받고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을 쓰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제조시설을 먼저 지은 후에 주문을 받는 셀 퍼스트 전략을 추진한다. 예상대로 주문이 따라오면 빨리 주문을 소화할 수 있지만 주문이 없으면 공장이 멈춰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인 거죠. 위험 주문이 아니 이렇게 다 지어놓고 주문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위험을 에 대해서 배팅을 한 거죠. 이래서 뛰어난 경영진, 리더십이 있는 그런 경영진이 때로는 중요한 게 일반 그냥 좀 제너럴하게 경영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년에 주문 받아올 수 있어 했을 때 거기에 대답을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런 걸 갖다가 리더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네, 일단 지어. 네, 주문은 내가 따올게. 예상대로 주문이 따라오면 그죠. 빨리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투자를 줄이는 TSMC와 달리 2023년에만 5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했으며 이것은 삼성전자 창립 이후 최대 수준의 설비 투자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풀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이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메르의 인사이트라고 해서 또 간단한 요약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나노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3나노 수율을 잡는 게 중요한 시기다.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가 15만 원이 될지 5만 원이 될지를 결정하는 관건은 바로 이 3나노 수율이 80%에 도달하는지 여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뭘 하든지 티핑 포인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번씩 그런 거를 예를 들잖아요. 물놀이 동산에 가면 해골 바가지에 물이 찰랑찰랑 쌓이는데 그게 확 쏟아지려면 물이 어느 정도 여기서 얘기하는 한 80%에 딱 도달했을 때 바가지가 확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위기를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그 티핑 포인트가 어딘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 수익을 내는 것도 주식 투자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도 그렇지만 이 성장의 티핑 포인트 그게 해리 덴트가 쓴 버블붐이라는 책에 보면 옛날에 포드 자동차가 100년 전에 해서 1910년대에서 20년 넘어갈 때 그때 그 마켓 침투율 있잖아요. 예, penetration이라고 하는 이 침투율이 5%를 넘었을 때 이 성장 곡선의 S 곡선의 가장 가파른 성장이 시작된다. 예, 그렇게 돼 있으면서 투자를 하려면 요 티핑 포인트를 시장 침투가 5%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보면 저도 크게 삼성전자를 볼 때 모바일 저도 이번에 이 삼성 그동안에 폴더 1을 썼었거든요. 폴더 1을 썼는데 이 폴더 1에 막 뒤에 깨지고 이제는
그 액정이 많이 맛이 가가지고요. 쓰는데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5를 사기는 좀 아까워서 4를 새 걸로 샀습니다. 한 50만 원 싸게 샀는데요. 핸드폰에 있어서는 계속 애플이 거의 뭐 지금 1등이 될랑말랑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또 화웨이가 치고 올라오고 그죠? 중국하고 애플하고에서 삼성이 수량 면에서는 1등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의 핸드폰 사업부가 따로 인적 분할을 해서 거래가 된다면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의 그 다음 스텝은 저도 파운드리를 보고 있거든요. 파운드리에 대해서 한 3주 전에 이재용 회장이 TSMC에 대한 도전장, 선전포고 요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면서 삼성전자의 이 GAA 기술을 통해서 TSMC의 밥그릇을 이제 뺏어오려고 공성전쟁, 게임 보면 성을 무너뜨리는 그게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를 넘어서 TSMC라는 엄청난 그 성을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TSMC를 밥그릇을 가져오면 600조의 TSMC의 시가총액에서 한 100조, 150조, 200조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삼성전자가 12만 원, 15만 원을 가려면 요 부분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TSMC의 밥그릇을 가져오는가. 근데 이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된 시장이고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파운드리 자체가 계속 성장성이 꽤 좋습니다. 그 시장에서 또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마켓 쉐어를 뺏어오면 그러면 정말 15만 원 가는 그림이죠. 그러면 이 15만이 언제 가는 거냐에 대해서 이 메르님이 3나노 수율이 80%에 도달하는지가 그 결정적인 핵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또 전기차 배터리 전쟁의 미래가 있거든요. 이거 읽어보면서도 이분은 리스크 관리 이런 쪽에 근무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셨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벌써 32분 지났으니까요. 요 전기차 배터리 전쟁의 미래는 다음 주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다가는 한 석 달 내내 이 책만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워낙 내용이 좋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웜의 독박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